지금이 7시 37분인데 원래 사회자의 계획대로 8시 반까지 끝나려면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30분 이상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질의도 핵심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가 지금 우리들의 큰 이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자연의 목을 졸라대니까 자연이 이제 순순히 죽지 않고 일종의 이제 그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반응이 인간을 이제 죽이는 그런 어떤 하나의 큰 어떤 재앙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과연 아무리 그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 있는가? 요 근래 뭐 코로나라든가 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우리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뭐 장마라든가 이런 수해들을 보면은 결국 우리는 이 자연과 등지고서 산다는 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것들이 더 했겠죠. 그래서 자연과 공존하면서 자연의 어떤 소중함, 또 자연의 어떤 그런 그 힘에 기위하려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고 그런 것이 문학에도 이제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제 문태준 시인께서 이 공존과 생명 가치에 대해서 고전 문학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아 이거 뭐 그냥 널린 게 그런 작품일 텐데 뭘 고민하겠는가 하고 이제 좀 쉽게 봤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만만한 이제 주제는 아니더라고요. 뭐 더구나 또 제가 이건 핑계입니다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작품들을 다 이제 섭렵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이제 보내드린 원고는 이제 시조에 이제 국한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목적은 그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제 결과가 이제 그렇게 돼서 따로 물론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보충문을 함께 넣었으니 이제 그것 뭐 조금 이제 참고해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이 자연 친화와 이제 생명 존중 그리고 부제를 달았는데 인성과 물성의 조화라고 사실 부제는 이게 이제 큰 제목을 총 포괄하는 이제 제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병렬해 버렸습니다. 그 점은 좀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동양의 사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뿌리가 유교, 도교, 불교죠. 각자 모두 이제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교는 이제 강우 가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도교는 이제 도법 자연을 얘기하고 있고, 불교는 이제 만물 시류 불성을 얘기합니다. 뭐 핵심적인 하나인데 이것들이 각각 이제 어떻게 이제 기능하는지 이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어에 나오는 이제 마국간의 분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뭐 본질적으로 공자의 생각은 아니겠지만은 주자의 해석은 인간은 문명이고 말은 야만이라고 하는 그 이분적인 어떤 사고에서 이런 어떤 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슬견서에 나오는 뭐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여기 등장하는 이제 이 어떤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 작가일 수도 있고 나는 이 불을 대표하고 불교 쪽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손님은 이제 큰 개만 보고서 형식적이고 좀 가시적 세계에 이제 국한된 어떤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대해서 이제 나라는 사람은 본질적이고 전 우주적인 어떤 세계에서 발생한 어떤 사유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대비가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또 먼저 자연 친화 논리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주, 어떻게 이제 그 시조 속에서 나타나는 걸 봤는데 여러 가지 작품을 소개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작품만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보충된 페이지에 나오는 불교와 관련된 부분들도 병렬해서 보겠습니다. 이 자연과 이제 인간의 그 친화라는 것은 이제 뭐 지리자도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이 자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자연이 아니고 어떤 순수하게 어떤 그 자연 자체, 물 자체로서의 자연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과의 어떤 친근성, 이 친화성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들만을 봐야 된다고 좀 봤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이제 그 작품이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관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푼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하는 비교적 유명한 작품이죠. 이 송순의 이 작품을 통해서 나와 자연은 이제 별개의 존재가 아닌 한 몸에서 이제 수족처럼 차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이 이규보가 손가락을 깨물어도 어느 것이 하나 아픈 게 없는 것처럼 결국은 나와 달과 청풍은 자연에 공존하는 함께 친화하는 존재로서 파악하고 있고, 이 초려라고 하는 이 공간은 결국은 확장시키면 강산, 자연 전체로 된다고 이제 봤습니다. 여기 이제 뭐 대비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유임 따로 이제 드린 유인물을 보면은 그게 이 원감 충지의 작품이 나옵니다. 대중과 함께 고사리를 캐고 돌아와 동범들에게 보이라는 칠연절구인데, 이 작품을 보면은 이 작품은 이제 인간과 자연, 만물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궁극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뜯어 내려오는 일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충지는 그러한 움직임 속에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흰 구름과 새떼가 저녁 노을 아래 오가는 모습을 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연 물상들의 자제한 모습으로 의미를 대신하죠. 이처럼 충지에게 있어 자연과 나는 굳이 구별할 필요조차 없는 공동체요 고귀한 생명이 숨쉬는 요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규율 아래 강제된 친화가 아닌 원래부터 그러한 것으로서의 친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화하는데 의지가 작용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을 이제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수의 작품에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 충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어떤 귀결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결국 이제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물들의 생명이 있는데, 이런 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과 이제 자연의 생명, 만물의 생명들은 사실 동격으로 이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작품을 이제 봤습니다. 여기 정철의 시조를 제일 먼저 실었는데요. 이 정철은 상당히 이제 시조를 갖다가 유머러스하게 쓰는 이제 작가라고 할 수 있죠. 훈민가라고 하는 상당히 긴 연시조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유머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여기 저기 섰는 저 소나무 길가에 설 줄 어찌 알았겠는가. 적은 듯 드디어 저 구릉에 서고지라. 뭐 옮겨서 이제 그 구렁으로 옮기라는 거죠. 삿뛰고 도치맨 분내는 다 찍으려 한다. 이 새끼 메고서 이제 도끼를 든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려고 한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나무가 길가에 서게 된 것은 자기의 뭐 의지도 아니고 우연히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잘 자라고 나니까 이 도끼를 든 나무꾼이 닥치는 대로 이제 나무를 베어서 이제 다 베어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타자의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 정신이, 생각이 이 작품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약간의 어떤 그런 좀 재미난 어떤 설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이익 때문에 자연의 어떤 그런 생명이 무시되거나 소멸되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그런 좀 암시를 주고 있는 작품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비해서 불교 쪽 작품을 하나 이제 보면은 진각 해심의 어부사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뭐 이 작품 상당히 긴 작품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을 이제 따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낚시를 하는 이제 낚시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반 시조에서 볼 수 있는 낚시꾼의 탈속한 자세가 이 작품에도 보입니다. 굽지 않은 낚싯바늘을 넣은 것은 인간의 의지이고 호생지덕이며 자비의 정신입니다.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도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시선이 낚시꾼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물고기 역시 생사를 초월해 있습니다. 인간과 만물 사이에 주고받는 생명 존중이 아닌 만물이 만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암시한 식구로 보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그 물고기는 낚시꾼도 공포의 대상, 적대해야 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물고기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서로 엉겨 생명을 존중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이제 사유의 확대가 이제 보여지는 작품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인성과 이 물성의 어떤 이제 그 균형적 인식인데 결국 자연과 친화하고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나의 본성과 이 물의 본성이 서로 동일하다는 뭐 침탈하고 침탈받는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구조가 아니라는 궁극적 인식에 도달해야만 어떤 좀 사회의 어떤 완벽한 기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적 인식으로 봤는데 물론 인성과 물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뭐 공자도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조선 후기 때 이제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고 하는 상당히 길고 긴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동쪽보다는 이제 다르다고 하는 이제 논리가 좀 우세성을 거두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어떤 그런 이제 철학의 어떤 그 방향이 좀 더 이제 교조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은 제 개인적으로 좀 느낍니다. 이 어떤 이제 인성과 물성의 어떤 균형적 인식을 보이는 작품으로는 뭐 다양한 작품이 있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황의 시조를 들었습니다. 연시조인 이제 도산 12곡의 가운데 11번째 나오는 작품입니다. 청사는 어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때하여 주야에 긋디 아니한고 우리도 긋디지 마라 만고 상청하리라. 는 이제 작품을 통해서 이제 어때하야라는 저는 이제 요 구절 종장과 초장과 중장이 나온 이 표현을 좀 흥미있게 봤습니다. 이제 이 표현은 이제 푸름과 어떤 그치지 않음에 대한 경탄의 뜻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청산과 유수처럼 라는 어떤 근원적인 의문과 탐구 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장의 만고 상청도 유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성은 결국 물성에서 배워야 한다는, 다시 말하면 인성의 소이여는 물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 시조가 담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럼 이제 선시 쪽에서 보면은 3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수년에서 뛰어오르는 물고기라고 하는 무용수연의 칠원절구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이란 이름의 연못에서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을 보고 쓴 작품입니다. 동그란 순채잎 하나가 가짜가 빠졌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연못 위로 떨어지자 이제 파문이입니다. 그 울림을 느낀 물고기들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자극과 반응이라는 상호작용은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 모두가 공유하는 진리라고 시인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천기 세 번째 구절에 나온 이제 전구조 나온 천기란 용어는 하늘의 또는 이제 우주의 기운이나 의지가 피조물 모두에게 미치는 작용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때 이제 천기론이라고 해서 아주 널리 논의가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천기론은 주로 중인 출신 이제 문인들이 사대부 출신 문인과 능력면에서 문학적 능력이죠. 또 뭐 차이가 없음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주장한 이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천기의 작동은 이제 나가 아니고 이제 너와 나, 내, 그러니까 인간에 국한된 이제 범주가 이제 없을 뿐만 아니라 만물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제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인성과 물성은 이제 무차별적으로 동등하며 그것이 바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강조하고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뭐 이 작품을 제대로 읽을 시간도 안 드리고 해석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조금 충분히 이해가 되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작품의 분석이나 해석보다는 사실 실제 작품을 보는 게 읽고 듣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큰 감동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남아 있는 중요한 이 이제 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